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러우 전쟁이 15일째 접어들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성은 10일 트윗을 통해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공탄으로 알려진 열한 무기 체계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지난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각국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과거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기록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자 전략을 바꿔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습하고 기습적으로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한 진공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공탄은 주변의 산소를 흡입하여 고온의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키며 기존의 폭발보다 오래 지속되고 인체가 순식간에 증발해 사라지는 파괴력이 큰 무기입니다. 러시아 무기 전문가에 따르면 진공탄은 러시아에서 가장 사악한 전통 무기라며 공기 중에 연소되어 지상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대기 온도가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성은 이러한 진공탄의 사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민간인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진공탄의 피해를 입은 최초의 국가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1999년 체첸 전쟁에서도 체첸의 진공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국제인권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3월 9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용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같은 날 황당무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이것은 추가 공격을 위한 빌미로 러시아의 가짜 정보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모두 러시아도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중공 관리들이 그런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화학무기협약과 생물무기협약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어디에서도 그런 무기를 개발하거나 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에서 양해가 열렸을 때 수도 하늘에서 갑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단이 대량 뿌려져 한때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고발할 길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억울한 사연을 뿌리네 라며 한숨 쉬었습니다. 9일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양회가 열리는 동안 베이징 국제무역빌딩 인근 하늘에서 수많은 전단이 날아내리는데 마치 눈발이 도로 위에 흩날리듯이 떨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공중에 흩어진 전단은 한 남성이 국제무역센터 꼭대기부터 한층한층 내려오며 뿌린 것이라고 합니다. 현장에는 전단을 주워 내용을 파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경찰들이 출동하여 도로를 봉쇄한 뒤 시민들이 전단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캡처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전단은 베이징시 계획과 자연자원위원회 경제기술개발지구 분국에 고한다는 내용으로 진판준의 고소문을 민원 접수 거부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고지문에 따르면 진판준은 2021년 12월 14일 중국 자연자원위원국에 보고한 사건으로 2017년 중국 진마오 집단이 개발한 진마오 이슈와 관련하여 계획 위반이 의심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약 22개의 건물을 추가했다는 문제로 해당 지국의 안건으로 돌려보냈으나 다른 행정기관들이 진판준의 고소를 거부한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 사람은 항의할 곳이 없는 청원자라며 양회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공관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으며 중국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5일째 휴전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토의 옌스 스톨덴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보급로를 공격할 경우 나토 공격으로 관저할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의 CBC 뉴스에 따르면 3월 8일 스톨텐베르그는 캐나다 대통령 저스틴 트루도,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 라트비아 총리 아르투르스 크리샤니스 카린슈와 함께 라트비아 아다지에 있는 나토 군사기지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는
캐나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국이 자기 방위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우크라이나는 자기 방위권이 있다며 나토 국가, 나토 영토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나토 조약 5조를 발동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오판이나 오해도 배제하며 한치의 나토 영토도 지킬 것을 약속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는 폴란드 등 국경을 접하는 국가에서 하역한 뒤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수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의 일각에서는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스크바가 공습이나 장거리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는 우크라이나 내 보급로와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서 운영되는 공급 라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나토 영토, 나토 부대, 나토 군사력에 대한 공격은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10일 중화민국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관련 기관을 소집하여 러우 전쟁과 최근 대만 해협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대만 보안국은 서면 보고서에서 3월 초 중공군 비행기가 남중국해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여 수색 구조와 군사 훈련을 위해 인접 해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의 소위 남해 구단선의 주권 범위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러우 충돌에 집중하는 동안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이 낮을 때를 틈타 미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자들의 최저선을 파악하려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진당 입법위원 자오티엔리는 천밍통 국가안보국장에게 며칠 전 중공의 Y-8 전투기가 남중국해에 추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수색구조 훈련에 대해 국안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천밍통은 이것은 정보 출처 문제와 관련되어 공개하기가 곤란하지만 자오티엔린에게 비공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3월 초 중공군 Y-8 반잠기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소식은 베트남 기자가 트위터에 처음 올렸습니다. 사고 현장은 베트남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공해양안전국의 항해 경로에 따르면 훈련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남중국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며 지정된 범위는 하이난과 베트남 사이입니다. 대만 남서부 영공의 게시판 관리자 슈걱루이는 태역 해군 레이더 감시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중공이 거의 매일 중공군 Y-8 반잠기를 파견하여 대만을 교란했다라며 그런데 최근 대만을 교란하는 군용기 중 Y-8은 일주일 이상 목격되지 않았고 그중 한 대가 바다에 추락하여 중공이 점검을 위해 동일한 유형의 모든 항공기에 비행 중지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소식은 베트남 기자와 대만 국가안보국의 정보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 군용기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소식을 거의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국가안보연구원 국가안보연구소장 션밍씨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대만이 이 소식을 발표한 것은 남중국해에서 중공의 군사훈련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의도적으로 비웃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